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술 송이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을 사는 방법 네 번째 해외 옥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주요 옥션 하우스 중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티는 1766년 12월 런던에서 설립되었으며 미술품 경매는 소더비보다 먼저 시작한 기업으로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경매 회사입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시기 혁명 정부가 귀족 계급에게 압수한 고가품을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고급 물건을 다루는 경매 회사로 인정받아 세계 최대 경매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1973년에는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1999년 프랑스 사업가 프랑스와 피노가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개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매년 봄, 가을 시즌에 열리는 인상주의와 근대 미술 경매, 그리고 전후 현대 미술 경매가 크리스티의 가장 큰 수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티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낙찰된 최고가 3위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낙찰된 작품 3위는 모딜리아니의 나부상입니다. 2015년 11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로 진행되었으며 수수료 제외 한화 약 1,98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모딜리아니가 1917년부터 중점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여성 누드와 연작 중 하나인 작품으로 확고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윤곽선으로 그린 드로잉을 통하여 인물을 조각처럼 표현하였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2위는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입니다. 이 역시 2015년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수수료 제외 한화 약 2,085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알제의 여인들은 본래 들라크루아가 그린 그림을 피카소가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패러디한 데에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인에게서 그 단서가 있습니다. 들라크루아의 그림 속 오른쪽에 앉아있는 물담배를 피우는 여인이 피카소의 마지막 반려자인 자클린 로코를 빼닮았던 것입니다. 들라크루아의 그림을 본 피카소가 자신이 여인과 그림 속 여인이 상당히 닮은 것을 발견하고 영감을 얻어 알제의 여인들을 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낙찰된 작품은 2017년 11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입니다. 수수료 제외 가격으로 한화 약 5,23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유럽 궁전벽에 전시해오던 문디의 그림은 1900년 영국 미술품 수집가의 손에 넘어갔다가 1985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단돈 60달러에 팔렸습니다. 이유는 그림의 덧칠과 훼손이 심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진품으로 확인된 뒤 러시아의 부호이자 AS 모나코 구단주인 드미트리가 2013년 한화 약 1,422억 원에 구입하여 소장해 왔다가 2017년 뉴욕 크리스티를 통해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최고 경매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건 크리스티의 대대적인 홍보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크리스티는 이 작품을 남자 모나리자라고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경매를 앞두고 열린 홍콩, 런던, 뉴욕의 프리뷰 전시에 2만 7천여 명이 몰려 단일 작품 최대 관람객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티 경매에서 큰 이슈가 된 두 작품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 1990년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수수료 제외 한화 약 958억 원에 일본 다이쇼와 제지 사이토 료에이 회장에게 낙찰되었는데요. 이 기록은 당시 세계 최고가 판매 기록을 세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이토 료에이는 자신이 죽으면 소장품인 이 그림과 함께 르누아르의 그림을 같이 화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겨 미술계에서는 반대 서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 후로 미국인 수집가에게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후 전시나 공개가 되지 않아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작품 중 크리스티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된 김환기의 우주라는 작품입니다. 2019년 11월 크리스티 홍콩 가을 경매에서 수수료 제외가 한화 약 153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큰 이슈가 된 이유는 김환기의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에 최초로 출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에서 한국 작품은 주로 고미술 위주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크리스티에서 김환기의 전면 점화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작품 우주를 출품했다는 것은 한국 미술을 국제 미술계에 편승시키는 주역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아직 세계 미술 시장에 소개되지 않은 한국 작가들을 국제 무대로 끌어들이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기대로 국내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소더비는 1744년 영국 서적 판매업자 S. 베이커가 설립하였으나 그가 사망 후 1778년 제2 소더비가 인수하였다가 2019년 프랑스계 이스라엘 통신 재벌인 파트리크 드라이가 한화 약 4조 원이 넘는 가격에 인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100여 개의 상설 경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2조 4천억 원 이상의 경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더비에서 이슈가 된 낙찰 작품 3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더비에서 가장 비싸게 낙찰된 작품은 모딜리아니의 나부상입니다. 모딜리아니는 여러 점의 나부상을 남겼는데요. 그중 크리스티 경매에서 세 번째 비싸게 낙찰된 작품도 나부상이었습니다. 누워있는 나부는 2018년 5월 소더비에서 수수료 제외 한화 약 1,80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나체의 여인이 왼쪽으로 비스듬히 돌아누운 채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모딜리아니의 작품 가운데 가장 큰 작품이나 결과적으로 모딜리아니 작품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5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수수료 제외 한화 약 1,200억 원의 일본인 기업가 마에자와 유사코에게 낙찰된 바스키아의 무제입니다. 이는 앤디 워홀을 뛰어넘어 미국 화가 작품의 경매 낙찰 가격으로는 최고가입니다. 바스키아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IT 출신 아버지와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82년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소개로 뉴욕 화단에 진입한 그는 뉴욕 할렘가의 그래피티를 현대미술로 정착시키며 21세기 검은 피카소, 미국의 고흐 등으로 일컬어졌습니다. 헤로인 중독으로 1988년 28세의 어린 나이에 요절하여 본격적인 작품 활동 기간은 8년여 정도에 불과하지만 3,000여 점의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바스키아는 현재 롯데월드 타워에 위치한 롯데뮤지엄에서 2021년 2월 7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앤디 워홀과 함께 작업한 대형 작품 및 회화, 조각, 드로잉 등 150여 점이 전시된다고 하니 방문하여 관람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뱅크시의 풍선과 소녀는 2018년 10월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수수료 제외 한화 약 15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앞서 알아본 다른 고가 작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경매 중개인이 낙찰봉을 때리며 낙찰을 알리는 순간 그림이 파쇄되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Okay, it's the Banksy girl with balloon, ladies and gentlemen, standing in the back of the room. And I'm going to start getting here 100, 150, 200,000, I have already 200,000, 300,000, 350, 400,000, yeah, 400,000, 600,000, your bid, 600,000, anyone else? Last chance. And selling for 860,000. Yeah, if you could maybe get one of the technicians quickly to go and take that over there, that'd be great. Okay, we're moving on,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we are going to move on here. Sorry if I have your attention. 액자에 있던 파쇄 장치가 작동하여 그림 속 여성을 조각내고 액자 속에는 붉은 풍선이 담긴 부분만 남은 채 액자에 걸렸는데요. 하루 후에 뱅크시가 액자 안에 파쇄기를 설치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파괴하려는 충동은 곧 창조의 충동이라는 피카소가 종종 말하던 러시아 철학자인 미하일 바쿠닌의 말을 인용하며 작품 파손이 작가의 의도이자 작품의 일부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뱅크시의 계획으로 파쇄된 그림은 그 가치가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경매를 진행한 소더비 측이 파쇄기 설치 사실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파쇄 장치가 내장된 액자가 두꺼웠고 작은 작품임에도 벽에 붙여 경매를 진행한 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해외 옥션하우스는 필립스입니다.
크리스티 경매사로 일했던 해리 필립스가 1796년에 런던에 설립하였으며 마리 앙뚜아네트와 나폴레옹 같은 컬렉터들을 고객으로 두었고 버킹엄 궁에서 경매를 개최한 유일한 경매사입니다. 1999년 LVMH에서 투자를 받아 글로벌화에 힘썼으며 2008년 머큐리 리테일 그룹에서 지분을 인수하여 뉴욕과 런던 사옥을 리뉴얼하며 세계 3대 경매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역사적 미술품을 다루는 크리스티 소도비와는 달리 피카소, 잭슨 폴록, 마크 브래포드 등 20세기, 21세기 미술품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필립스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된 작품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0년 11월 뉴욕 필립스 경매에서 수수료 제외 한화 약 720억 원에 낙찰된 앤디 워홀의 1962년작 그녀의 삶에서의 남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세기의 미인으로 불렸던 고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인 마이크 토트와 네 번째 남편인 에디 피셔가 담겨 있는데요. 작품 연도가 1962년인 것을 감안하면 그때 당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연인들을 담은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1996년작 30송이의 해바라기입니다. 2011년 5월 뉴욕 필립스에서 수수료 제외 한화 약 29억에 낙찰되었던 작품으로 9년 만에 약 6배가 인상된 168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판매된 서양 작품 중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며 서양 작가 최고가는 지난해 봄 소더비 홍콩에서 거래된 카우스의 작품 앨범으로 한화 약 171억 원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 해바라기의 높은 가격 낙찰률을 비추어 볼 때 인상주의나 모더니즘 회화를 선호했던 아시아 컬렉터들의 취향이 동시대 미술 작가의 작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와 소도비 옥션 하우스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주목할 만한 국내 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